장님 결혼하셨나요? 결혼해서 아이가 그 느낌이 아빠 같은 느낌이었는데 장 팀장님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해는 맞아요. 아닙니다. 난 탐정이다. 탐정 쌤은 오늘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숨은 복지 정보를 찾는 코너, 일명 숨은 복지 찾기. 저는 복지 탐정 MC 따스입니다. 파트너로 함께 하실 저의 명 파트너, 국제무대 FBI, CIA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데 MC 리나. MC 리나? 탐정 리나. 어딘가요? 얘기해주세요. 너무 수상하신. 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지 찾기 위해 온 리나 권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명탐정 느낌이 굉장히 물씬 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연 필요한 복지, 숨은 복지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꽉꽉 채워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끝까지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방송이 아닌데 뭔가 맨날 라이브 방송만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빨리 익숙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찾으러 가야 하니까요. 나 탐정이다. 탐정 쌤은 오늘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탐정 사무실을 찾은 두 분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탐정님, 저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학대예방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대예방 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과 그리고 아동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19년 7월 16일 날 설립된 공공기관이고요. 아동학대 예산 확보라든지 관련 연구라든지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한 매뉴얼 작업들, 또 그 관련 종사자들한테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그 아동학대 현장 조사 지원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부터 이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접수가 되면 관할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그리고 전담 경찰관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관련 주변인들 그리고 학대 행위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신고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사례 판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 정말 아동학대 실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가요?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요. 그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0,045건입니다. 아동학대는 유형별로 좀 나누어지는데 신체학대, 그리고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학대가 4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신체학대 같은 경우에는 4,179건, 그다음에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7,622건, 성학대 같은 경우는 883건, 방임의 경우에는 2,885건입니다. 그럼 혹시 아동학대 사례가 연령별로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실 한 40% 정도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유아라고 표현하는 0세부터 3세까지도 9.9%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한 해에 그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2명이나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좀 슬픈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팀장님은 현장 조사를 실제로 많이 가시잖아요. 현장에 가서 만난 분들 과연 어떤 점이 제일 마음이 아픈지.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멍이 들었다거나 골절로 코가 부러지고 심한 경우 눈 시력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처들도 있는 이제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 심각한 그 외상이나 화상 등을 입은 아동들을 사실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욕조에 두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뜨거운 물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조치도 하고 그리고 결국 살려냈습니다. 정말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려고 아이한테 가서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사해요라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살아줘서 고마운데 이렇게 살아준 아이가 저한테 또 감사하다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화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피부가 굉장히 회복력이 빨라서 크게 번지지 않고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되게 기적과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방임 상황으로 이제 가정에서 분리가 돼서 시설에 이제 갔던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시설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꽃이랑 사들고 갔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그 무대에서 그동안 연습한 태권도 군무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구나. 당시에 많이 울컥함이 느껴졌고 코끝이 좀 찡했던 아이가 그 태권도 군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부모의 마음 같기도 하고 아이가 혼자라도 이 세상에 혼자 있지만 씩씩하게 잘 저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씩씩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은 사실 이걸 안고 평생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후속 치료라는 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아이들이 반감이 없을지 사실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피해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좀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동마다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적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또 상담실도 있어요. 그래서 소속된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이 직접 심리검사나 심리치료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받아온 아이일수록 좀 더 집중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심리치료를 제공될 필요가 있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 그리고 학대 행위자한테도 그런 심리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고는 대한민국 누구나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되었을 때는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번호는 112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발생된 거다라는 어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진 못했는데 저희 현장에 최근에 가서 만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오랜 기간 함께 있어야 되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이제 어떤 훈육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많이 있는 부분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학대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가설 내리는 건 부모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가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육을 위해 체벌은 필수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한순간 제지하기 위해서 그 체벌을 사용한다면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꼭 때려야 한다, 꼭 체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악영향이라고 생각해서 X라고 들었어요.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세 대 되고 세 대가 더 심한 학대로 이어지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아동학대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때릴 때 정말 감정 없이 이거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때린다고 느낀다기보다는 부모님의 그 화난 감정을 아이한테 해소하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보람보다는 사실은 힘들고 때로는 가혹하고 전쟁 같은 뭐 이런 날들이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계속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일해온 전국의 아동학대 관련된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아동학대라는 거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많아서 부담감 때문에 또 세모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예방하고 막는다는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불시에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그거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간 그래야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모든 거를 이렇게 다시 부담으로 드리는 건가요? 네, 상상도 못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좀 진하게 속마음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동학대 신고 참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같고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과 좀 밀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직군들에게 신고 의무자라는 25개의 직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 의무자 외에 주변의 일반 어른들의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신고를 해줄 필요성이 굉장히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심만 갖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어른들이, 주변 이제 사람들이 좀 캐치를 해야 할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을 훔치는 아이, 부적절한 뭐 옷차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방임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 특정 물건을 좀 계속 빨고 있거나 아니면 또 물어뜯거나 그리고 실수에 대한 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서학대를 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과 이렇게 신체적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학대로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남아있기를 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학대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죠. 한편으로 이 시그널이 네. 또 사실 판단하기에 좀 쉽지는 어렵죠.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뭔가 입는 근데 이 아이의 패션일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 예를 들어 그게 시그널일 그럴 수도 수도 있는데 있겠네요. 이 예. 아이의 아니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별해요? 이 아이를 예. 키우는 부모님의 패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잘못 이 사람을 뭔가 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좀 더 판단하기 위해서는 팁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외람되지만 장님님 결혼하셨나요? 저는 결혼했고요. 아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팀장님이 약간 그 느낌이 아빠 같은 느낌이었는데 장 팀장님은 혹시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팀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오해하셨어요. 아닙니다. 탐정인데 혹시 내가 저의 촉이 좀 어긋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대 피해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라고 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 중에 누구일까요? 1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번 119 구급대, 3번 112 경찰관. 3번 112 경찰관. 부담감이 좀 건강하고요. 너무 쉬웠나요? 네. 아닙니다. 예. 와, 축하드립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견 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분리보호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만든 쉼터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쉼터.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정확한 정확하게. 단어여야 됩니다. 명칭이잖아요. 예.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정답! 와,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0년 10월 1일부터는 국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아동학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이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말이지만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듯이 세상에 매를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받고 더불어서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뭐 주변의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 내내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사회의 관심이 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인터뷰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소중한 시간 내주신 두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거는 찾아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딜을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제 여운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